요즘 간병인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의 간병을 직접 경험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간병인 보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특약 없이 핵심만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최근에는 상품과 보장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재는 가족 간병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또한 일반 병원 기준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다시 15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한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담보가 핵심인지, 연령대별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어떤 플랜이 가장 효율적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이 두 가지 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장점부터 보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연결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따로 간병인을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10년에서 15년 단위 갱신형으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년 갱신형도 판매되고 있지만 보험료가 비쌉니다. 또한 보장을 받는 동안에도 보험료 납입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간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 간병인 지원 일당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원 일당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상품이었다면 사용 일당은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선택을 해서 고용을 하고 그 사용 일수만큼 보험사에서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이 사용 일당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가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오를 경우 보험에서 정해진 하루 지급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겁니다. 또한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 하므로 간병인 매칭 앱이나 간병 업체를 통해 본인이 수소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에서 60대 초반, 즉 아직 비교적 젊은 연령대라면 이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간병인 보험, 실제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설계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병인을 직접 보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조건이 좋은 보험사의 보험료를 보면 남성은 약 27,000원대, 여성은 약 42,000원대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상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최대 180일까지 간병인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81일부터 365일까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실 경우 간병인 대신 1일당 7만 원의 현금 지원 형태로 보장이 전환됩니다. 다음은 가입 금액으로 보장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성은 약 33,500원, 여성은 약 4만 원대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 상품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이용할 경우 하루 15만 원 한도 내에서 365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최대 365일 동안 하루 6만 원, 정신병원이나 한방병원은 최대 180일까지 보장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간병인 대신 1일 7만 원의 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연령, 직업,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반드시 개인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담 중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가족 간병 시 보장이 가능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족이 직접 간병해도 보험금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병실을 오가며 돌봤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병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객의 해당 서비스를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간병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등록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병인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간병 중개 플랫폼이나 간병센터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가족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어네이션 어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간병인을 등록하고 내가 채택 후 고용을 했다면 보험사 약관에 정의되어 하루당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간병하는 가족 간병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일부 설계사들이 2025년 1월 이후부터 가족 간병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단지 약관 내 간병인 정의 기준이 명확해진 것일 뿐 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보험사가 가족 간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는 가족 간병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만 보고 무조건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가족 간병 인정 범위, 간병인 등록 요건, 보장 기간 기준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 보험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회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문구가 있으면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냐며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보험사로만 가입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직접적인 치료 문구는 간병인 보험 보장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오해가 생긴 이유는 사실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암 입원 일당 상품에서 암의 직접 치료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이 문구를 근거로 면역 치료나 합병증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을 했었죠. 이 사건 이후에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직접 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직접적인 암 치료의 범위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으로 한정이 되고 면역 치료나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암 입원 일당 상품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지 간병인 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약관상 일부 특정 질환, 예를 들어 정신질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후유증이든 합병증이든 질병 코드가 존재를 한다면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장이 들어있다고 해서 후유증, 합병증 치료가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참고로 예전부터 판매되어 온 질병 입원 일당 담보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있지만 그 문구 때문에 입원비를 못 받았다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뉴스나 금융감독원 자료를 찾아봐도 직접 치료 문구로 인해 입원비 미지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설계사들이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으면 보장이 안 된다며 보험료가 더 비싼 회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일 조건으로 비교해본 결과 직접 치료 문구가 없는 회사는 월 약 48,500원, 직접 치료 문구가 있는 회사는 월 약 36,600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월 보험료로 약 12,000원, 20년간 납입 시 총 약 288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직접적인 치료 문구는 간병인 보험의 보장 여부와 무관하며
이 문구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사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직접 치료 문구보다는 실제 보장 구조와 금액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겠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간병인 보험 할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고지 의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고지 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의 질병 이력이나 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간병인 보험의 경우 대부분 355 고지 의무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 의심 소견, 수술, 입원 필요 소견, 재검사,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실제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같은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판막질환, 간경화, 뇌졸중 등 주요 중대질환을 진단,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표준체인 정상 건강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건강한 고객에게 건강고지 할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근 10년 이내에도 입원 수술 이력이 전혀 없는 분들은 기본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평소 병원 이용이 거의 없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도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이 상품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 간병인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최소 48시간 전까지 보험사에 사전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입원하더라도 미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이 상품은 간병인을 직접 이용한 뒤 실제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하루 15만 원으로 구성을 했다면 실제 간병비 지출이 7만 원 미만일 경우 절반인 7만 5천 원만, 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인 1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반나절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을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보험료 손해 없이 꼭 필요한 보장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보험선생팀은 매월 30여 개 보험사의 약관 및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설계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교 설계부터 가입 진행, 청구까지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